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경마팬 여러분, 경마만의 예상팀장 정환규입니다. 2018년 9월 28일로 펼쳐지는 9월의 마지막 주 부산 경남 금요 방송입니다. 휴장기 동안 잘 보내셨는지, 어쨌든 휴장전 부경 경마는 나름의 성공작을 거뒀던 그런 휴장전 경마리였었고, 휴장 이후 전체적인 편성을 보면은 출전 주수는 확실히 많아졌어요. 역시 마필 적체 현상이죠. 8월 달에 또 혹석이 휴장이 있었고 부경에서, 그리고 9월 달에 또 추석 휴장이 있었기 때문에 마방들마다 지금 상금이 어쨌든 일주일이지만 한 주지만 상금 자체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마방들 빡빡해. 특히 부경 경마 같은 경우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거의 부경 경마는 거의 막 독식을 하고 있잖아요. 김영관 조교사, 그리고 백광열이, 그리고 민장기, 몇 명, 서너 명이서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지금. 그래서 특히 부경 경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교사들이 직접 월급을 줘요. 이 관례사들한테 월급을 주기 때문에 마사에서 서울에서는 마사에서 거의 이제 월급이 나오는데 보조를 해주는데, 부경은 좀 틀려요.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하다. 그래서 어떤 상금 면에서는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부경 경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좀 어떤 이 경마의 박진감 같은 거는 사실 서울 경마보다는 경쟁력이 치열한 부경 경마 쪽이 좀 더 경주 자체만 놓고 보면 박진감이 있다. 어쨌든 이번 휴장 이후 출전 주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놓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게 짜진 편성은 아니에요. 무난하게 짜진 편성이고, 특히 접전 경주 인기마 접전 구도가 많아요. 인기마 접전 구도가 많을 때에는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럴 때는 어느 누가 불안한 인기 마필, 능력 대비해서 좀 불안한 인기 마필을 잘 자르느냐, 이것이 아마 이번 부경 경마에 아마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 부경 경마는 좀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서 조금은 인기도에서는 조금 밀려있지만 분명히 입상권에 가능한 그런 그런 보편권 마필들까지도 곁들여 설명을 드리면서 최근 상승세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제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펼쳐진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이번 주 부경 경마의 최고 조심해야 할 점은 초반에 언급했듯이 불안한 인기마 집중 구도이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마 필들, 그리고 능력 있는 인기마, 인정을 해주는 인기마 필들 외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번 주는 민장기 쪽에서 마방을 잘 지금 살펴보셔야 되는데, 조금 희한해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수요일까지 보면은 이 민장기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이 다 차주 체킹을 달고 조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21조는 출전하는 말이 없나 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오늘 같은 경우에 갑자기 금주 체킹 달고 나가지고 출마 투표도 또 시행을 했어요. 그 수요일날. 그러면서 많이 또 출마 투표를 해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마필 두수들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 출전하는 마필 중에서는 이번 주까지 금주 체킹을 달고 조교를 한 말이 없어. 다 차주 체킹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교를 보는 사람들, 특히 영상 조교, 동영상 조교 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또 조교 보는 사람들까지 눈을 좀 속이려고 했던 거는 거야. 왜냐면 차주 체킹을 띄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좀 관심이 덜 가요. 금주 체킹을 많이 저걸 하지.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죄다 이번 주 부경 경마에서 죄다 승부를 이빨 다 볼 것인가? 자, 아니면 다 빼는 막건일까? 저도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어쨌든 우리 팬분들도 이 21주 민장기 쪽에서 아마 1경주 지금 2번 백리총 나오는데, 만약 1경주 백리총이 승부를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오늘 싹 가는 거예요. 싹 가는 거고, 만약에 백리총을 뺐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또 경마 팬분들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거는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좀 숨기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분명히 숨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말입니다. 자, 우선 1경주 1000m 별정 A형 경주인데 축을 서 있는 경주 같아요. 이거는 8번마 원더풀 라이언이
직전 데뷔전 경주, 데뷔전 경주도 가능성을 보였지만 직전 경주는 조금 주초반에 늦발게 있는 가운데 게이트 이점을 안고 밀어붙여가지고 앞선 전개를 펼치면서 선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이에요 이게. 3주 만에 나오는데 뭐 전혀 마무리 조교시 모습 때 보면은 오히려 이 데뷔 직전 두 번째 경주보다는 좀 더 강한 훈련이었는데 스피드는 그대로 살아있고 활기도 많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른 경주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앞선이 강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원더풀 라이언의 연속 선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경기입니다. 인기마 중에서는 좀 믿음이 가는 그런 말 중에 한 말입니다. 2번마 백리총은 지난 경주 데뷔전 1200m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줬었죠. 이게 공빅전인 7월 17일 경주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그 당시에 경주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았어요. 참고 타는 가운데서 한 발 썼는데 조금 취입 타임을 한 템포만 더 빨리 가져갔으면 입상권도 가능했었는데 조금 한 템포 취입이 늦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인기를 모았었지만 현장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근데 1300에서 조금 거리를 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아마 거리를 줄여들어가지고 1000m를 쓰는 것 같은데 초반이 그렇게 빠른 말은 아니에요. 초반이 빠른 말은 아닌데 제가 언급을 했듯이 이번 경주 앞선 자체가 원더풀 라이언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강한 앞선이 아닙니다. 흐름 자체도 그렇게 빠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자, 2번 게이트면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훈련 시대 모습에서도 다시 한번 급조가 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봤는데 상태 자체는 상당히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 역시 좋은 체형 500kg 넘는 육중한 체형인데도 발놀림도 좀 활기차 있어 보이고 발놀림도 빠르고 해서 단거리에서는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그런 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번마 백리총의 선전도 기대가 되겠고 4번마 패션왕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불량주로 해서 경합이었었죠. 선행 경합이 조금은 좀 견제를 당하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당히 끈끈한 건원을 보여줬어요. 근데 역시 제가 볼 때 패션왕 같은 경우에는 앞말 특유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참 근성이 없어 보여요. 사실 근성이 좀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경주는 편성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8번만 원더풀 라이언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강급의 편성이 없기 때문에 요거 4번 패션왕도 충분히 한번 기대치를 한번 가져볼 수 있는 말이고 1번마 데이스타가 이 마체가 얇은 그런 말인데 이게 이 스피드가 상당히 안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지난 경주도 9번 게이트에서 스피드는 밀렸지만 막판에 올라오는 끝걸음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런 말에 도윤이가 잘 기승을 하는 게 지금 부담 중량은 증가하고 마체가 왜소한데 부담 중량 증가해서 앞말이고 해서 조금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은 이런 만약에 정상 주로 선행 주로가 아닌 정상 주로로 이어진다면은 데이스타의 한 발도 제가 볼 때는 무시 못하는 그런 전력감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1경주는 원더풀 라이언은 강축이고 결과적으로는 1번 데이스타와 2번 백리총, 4번 패션왕 이렇게 세 마리 마페로 3파전 구도인데 8번마 원더풀 라이언이 초반에 선행을 일찍 장악을 해버린다면은 2번마 백리총과 데이스타가 올 가능성이 높겠고 패션왕이 선행을 장악하면은 4번 8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경마 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8번마 원더풀 라이언이 과연 서울에서 내려온 인건이하고 경환이가 과연 합작을 만들어낼까? 아니면 그에 관계없이 만약에 패션왕이 선행을 간다 보면 원더풀 라이언이 까딱하면 2차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가 가벼울 시에는 그래서 최대한 경환이로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8번 원더풀 라이언은 뭐로 가든 이번 기회는 강축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패션왕보다는 데이스타와 백리총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실어주고 싶은 1경기입니다. 1경기는 가볍게 민양기 중에서 마방에 맞빌 기억을 하시고 주류 상태를 보면서 가볍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부산제 2경주입니다. 국시산마 6군 1000m로 펼쳐진 별정 A형 경주. 자, 이번 부산 2경주는 제가 여기서 현장 승부를 한번 보고 싶어요. 물론 마방은 후단은 까는데 우선 티아라 미너가 인기를 모을 거예요. 데뷔전 경주 선전했고 직전 경주는 11번 게이트 시초일간 자리 잡지 못하는 바람에 고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끝걸음 자체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6주 만에 나와가지고 지금 조금 주기가 늘어진 것이 조금 관건이겠지만 왜냐면 2세 마필들은 이런 경주 감각이라는 걸 무시를 못합니다. 2세 말들은. 그래서 그게 좀 걸리는 대목이고 어쨌든 티아 미너가 2번 게이트에서 또 데뷔전 경주들 또 모래를 맞고 뛰는 건 내성 있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인기만 중에서 믿음이 가고 제가 이번 경주에서 현장 승부를 볼 마필은 바로 이 9번 럭키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이 럭키 아들이라는 마필 보면은 마체의 생김새가 진짜 잘 빠졌어요. 진짜 잘 빠진 그런 모습인데 7월달 모습 보고 8월달 모습 보면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금방 좀 뛰어올 것 같은데
지금 1년 만에 지금 이 나온 거예요. 지금 1년 만에. 지금 4세마예요. 4세마. 4세마기 때문에 과연 1년 동안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갔을까? 1년 동안. 1년 동안 관리비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갔을까? 이게. 1년 관리비만 하면은 뭐 200만 원씩만 따져봐도 2,400이에요. 불건염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백을 가졌던 그런 말인데 불건염 여파에서는 이제 해방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마무리 주기 시스템 모습 보면 상당히 강한 훈련이에요. 만약 불건염 여파가 남아있다면 이런 훈련을 못합니다. 근데 강한 훈련을 소화했는데 이게 또 하필 또 민장기조기사 마방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능검대 모습을 보면은 마필의 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능력 숨기기에 급급했던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능력 숨기기에 급급했던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럭키아델의 저는 좀 현장 활기가 좋다. 현장 활기만 이상 없다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되든 제가 볼 때는 우선은 말을 만들어 놓고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말을 만들어 놓고 때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2살짜리나 이렇게 뭐 3살이면은 뭐 좀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지만 지금 4세예요. 4살짜리 말이에요. 몇 달 안 있으면 이제 5살로 접어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할까? 이거 그냥 뭐 1년 동안 이게 뭐 놀고 먹었는데 상금 안 벌어줄 것 같아요? 상금은 물론 이건 마주 쪽에서도 막걸리 사겠죠, 이거는. 그래서 9번을 럭키아델을 현장을 봐야 돼. 현장 상태만 만약에 이상이 없다면 저는 이번 경기는 충마로 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이경주는 물론 2번만 티아라 원화를 기본적으로 가져가겠지만 9번은 럭키아델의 현장 상태를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고 이경주는 현장 홍보수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럭키아델의 장점은 뭐 순발력도 있지만 스피드가 상당히 강점이 있어요. 탄력감도 있는 그런 말이고 말이 스스로 알아서 뛰어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공백 게임에서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을 럭키아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부산 제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로 펼쳐진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뭐 인기마 접전 구도로 보여져요. 이것도 크게 제가 볼 때는 인기마 틀에서는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충마 선정이 관건인 그런 모습인데 이 10번마 이 아데레신 같은 경우에도 능력 자체를 많이 은폐했단 말이에요. 공백기를 가진 그런 마필인데 거기다 막판에 이제 채찍 반응까지 살펴보면서 했는데 근데 이 조금만 제가 이경주 때 설명드린 럭키아델과 이 아델의 신 특히 아델의 신은 상당히 고가의 말이에요. 이게 1억 9,100만원의 경매를 받은 그런 말인데 체형도 상당히 좋은데 이것도 능력 자체를 많이 은폐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능력대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나마 좀 더 믿음이 가는 인기마필은 4번만 호프풀 사이먼입니다. 데뷔전 경주 모습을 보면 신마답지 않은 건 안정된 주행이에요. 공백전 경주를 물론 그 당시에 다습주로 해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순수하게 마필 주행 자세만 놓고 보면 상당히 안정감이 생긴 주행이다. 상당히 안정감의 주행이 생긴 그런 주행이고 어느 정도 앞선 전개까지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프풀 사이먼은 선전이 기대가 되겠고 이 오프풀 사이먼이 이제 현장에서 인기 1위를 모을 텐데 8월 25일 때 아델의 신과 이제 능검을 같이 치를 때의 모습을 보면은 아델의 신이 훨씬 좋았어요. 호프풀 사이먼보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델의 신이 8월 25일 능검 때 이 인기 1위 마필 호프풀 사이먼과 능검을 치렀던 모습을 그때 단순히 두 마리 마필만 비교하면은 오히려 호프풀 사이먼보다는 아델의 신의 능검 모습이 훨씬 좋았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2번, 4번 호프풀 사이먼과 10번 아델의 신 이 두 마리 마필을 좀 더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복병권 마필은 10번마 베리베리 땡큐인데 직전 경주 편성을 놓고 보면 물론 불량주의 편성 지난 경주가 늘어나는 1300m 첫거리 경주인데 편성을 보면 지난 경주만큼만 띄워주면 여기서 그냥 와요. 과연 직전 경주만큼 띄워줄지가 관건이겠지만 지금 2주 만에 나옵니다. 2주 만에 나오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거 계속 이거 말을 걸음을 잡으면 단 한 번도 이 마필은 초반 스타트 이후에 밀 적이 없어요. 꼭 눌러잡고 참고 나서 결승에서 한 발을 쓰고 있는데 7월달 경주, 8월달 경주에서는 참고 타는데도 탄력 자체가 안 나왔던 그런 말인데 직전 경주는 뭐 주로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의외로 올라가는 끝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도 늘어난 첫거리 1300 첫거리에서 그래서 만약 이게 주로 영향을 받는 그런 말인가. 왜냐면 건조주로에서는 이런 탄력을 살리지는 못했는데 불량주로에서 이런 탄력을 살렸으면은 혹시 이게 주로 영향을 받아서 뛰는 말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는 말인데 어쨌든 이 베르베리 땡큐는 직전 경주 편성만 놓고 보면은 지금 편성보다는 훨씬 윗구인 편성이에요. 거의 한 치수 위 이상의 편성이기 때문에 12번마 베르베리 땡큐 요거 제가 볼 때는
꼭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1번마 킵고잉 같은 경우에는 인기를 모을 텐데 좀 불안 요소가 있어요, 이게. 직전 경주 처음으로 이제 스타트 안정된 모습을 보였는데 계속 악벽길 보이다가 역시 이게 포화주로 해서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역시 초반이 이렇게 매끄럽진 않았어요. 주춤주춤하는 가운데 게이트 이점을 하고 밀고 나가는 거라서 쉽게 이렇게 태생적으로 아직까지는 이런 발주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감이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킵고잉은 조금 불안 요소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인 4번마 포플사이먼과 그 다음에 포플사이먼보다 오히려 능검대 더 좋았던 아델의 신, 능력 은폐한 말이죠. 그리고 직전 강잡튼 벼라보인 베르베리 땡큐 이 세 마리 마필을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600m로 펼쳐진 별정 C형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금일 첫 번째로 한번 제가 메인으로 한번 승부를 보는데 배당 승부는 아닙니다. 좀 더 한 두 방, 많게는 세 방, 적게는 두 방 정도로 해서 중배당과 저배당 쪽에 중저배당 쪽에 좀 추천을 하셔서 공략하는 그런 경주인데 뭐 어느 정도 전력이 드러난 그런 인기마 접전구대요 역시. 근데 이 중에서 불안한 인기마 필이 제가 볼 때는 한 두 마리 정도가 있어요. 불안한 인기마 필 두 마리가 있고 또 그에 걸맞게 또 복병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필과 복병마필을 적절히 조합을 해가지고 중배당까지 한번 노리는 그런 경기예요. 좀 압축을 해가지고 중배당을 하는 경주인데 어쨌든 이 인기마 중에서는 불안한 인기마가 있어요. 불안한 인기마필을 자르고 그리고 나머지 인기마필과 또한 한번 요마필 현장 상태 봐서 자 이것도 한번 여기서 현장 컨디션 이상 없고 전개는 나오는 말이에요. 복병마필인데 전개는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 편성조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번 경주는 거리가 지금 1600m입니다. 대다수의 마필들이 아직 16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없는 그런 마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울리는 그런 복병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병 마필과 불안한 인기마 자르고 나머지 인기 마필 잘 조합을 해서 중배당까지 초점을 맞추고 들어가는 금일 첫 번째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부산 5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로 펼쳐지는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시내 마필들 보면은 참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한참 경마를 이제 마저 젊었을 때 이제 했을 때 보면은 그때 능검 타임이 1분 9초 했었어요. 1분 9초 안에만 들어오면은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르고 나서 1분 8초. 그리고 1분 7초, 이제는 1분 6초까지 왔어요, 이제. 1분 6초까지 지금 이제 능력검사 기록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마필들 보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만큼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건 맞아요. 특히 국산마들이 예전보다 진짜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예전에 외산마들이랑은 아예 게임 자체가 안 됐었어요. 게임 자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국산마들이 많이 이제 좋은 이제 시즌마를 마사회에서 도입을 하면서, 마사회 이거는 공원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국산마들이 좋아졌는데 요즘 능검 때 마필 모습들 보면은 참 안 좋은 말들이 없어요. 다 좋아 보여요. 거기다 예전에 능검을 치를 때 보면은 거의 능력 검사를 숨어서 저희 훈련을 좀 숨기면서 하면서 주로 해서 잘 보여주질 않았어요. 체킹도 안 달거나 하고 안 달 그러면서 근데 요새는 어느 정도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능검을 치르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마필들을 옥성을 가려내기가 예전에는 탁 보여요. 예전에는 능검 때 보면은 마필 어느 말이 걸음을 숨기고 이 신마들은 딴 거 볼 거 없어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주행 자세만 보면 돼요. 주행 자세만 보면은 주행 자세가 좋은 말들은 분명히 앞으로 더 뛰어져요. 근데 능검 때 아무리 좋게 쳤더라도 주행 자세가 안 좋은 말들은 어느 순간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신마 때는 항상 보는 게 첫 번째로는 주행 자세예요. 주행 자세가 얼만큼 신마답지 않게 안정감이 있나. 근데 요즘 말들 보면은 주행 안정감은 물론 이거 뭐 스피드도 있고 뭐 참 말들이 좋아요. 신마들이.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도 좋은 말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좀 옥석을 가린다면은 아마존 여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김영관 중기사 마방 자체가 신마 승률이 높기도 하지만 신마를 어렸을 때 참 말을 잘 골라오는 것 같아요. 영관이가 이 경마일 외에는 경마날 외에는 아니면 경마날까지도 계속 목장을 제주도 목장을 하루 종일 몇 달 며칠을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안에 내부에서는 이제 그 조교보가 이제 내부에서 이제 다 살림을 다 하면서 외부 바깥쪽으로 김영관 중사가 이렇게 말들을 계속 보러 다녀요 이제. 뭐 이제 알기로는 뭐 좀 윗돈까지 줘가면서 미리 이제 점 찍어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말을 아주 싹쓸이하고 그러니까 뭐 그건 조교사의 노력이죠. 그거는 이 아마존 여걸도 최근 연간내 마방 성적이 최근 이렇게 안 좋은 적이 없었어요. 조금 이제 좀 정책이죠. 물론 다른 마방들이 치고 올라오는 면도 있지만 조금은 이제 김영건 조사 마방에 맞게 좀 한 템포로 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전만큼 그런 좋은 성적은 아니에요. 2008년, 18년도 성적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워낙 그 연도에 17년, 16년, 15년 워낙 좋았어요. 근데 2018년 성적은 그 예전 성적에 비해서 안 좋다는 것이 여전히 최고예요. 여전히 최고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 아마존 여걸이 제가 볼 때는 이 아무래도 이제 김영관 중에서 특히 안말들의 이제 차세대 안말 같아요. 2세 안말이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준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말이 장난이 아닌 말 같아요. 그냥 말이 알아서 뛰는 말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참 오래간만에 물론 다른 말도 좋았지만 아마존 여걸은 당분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겠다 싶을 정도의 완성도가 높은 그런 말입니다. 2세마가 뛰는 게 아니에요. 주행 자세를 보면은 너무 안정감이 있어요. 주행 자세가 흔들리지도 않고 직선에서도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말이. 그래서 뭐 이 아마존 여걸은 이번 경주 출마가는 선택이었고 이에 걸맞게 또 울진리주기 사마방도 신마 승부율이 오히려 영관들보다 강해요. 이게 6번마 광목천왕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아마존 여걸은 어느 정도 능력을 은폐했지만 광목천왕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능력을 은폐한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4번 아마존 여걸과 울진리주기 사마방의 광목천왕 이 두 마리 마필이 아마 이 진검승부 이 광목천왕도 이 안말로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말로 보여요. 이 마필도 주행 자세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 광목천왕이 좀 되겠고, 아마존 여걸과 광목천왕은 조금 조기 완성형이라고 보여지고, 조금 이제 앞으로 좀 더 뛰어줄 그런 마필은 저는 이 토아메이스도 앞으로 상당히 많이 뛰어줄 말 같아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어린 티가 조금 나요. 초반이 조금은 주춤주춤하고 초반이 아직까지는 어리버리한 그런 모습인데 자세를 고쳐잡고 나가지고 중반부터 후반까지의 걸음을 보면 오히려 저는 아마존 여걸과 광목천왕 못지않게 좋은 말이에요. 초반이 이 아마존 여걸과 광목천왕은 초반, 중반, 종반이 다 좋았지만 토아메이스는 초반은 조금은 단점을 지녔습니다. 근데 중반과 후반부 걸음은 아마존 여걸과 광목천왕에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말로 보여져요. 그래서 초반만 지금 능검 9월 2일 능검 이후에 거의 이제 한 달 만에 나오는 건데 4주 만에 나오는데 이 토아메이스가 그 4주 동안에 얼마큼 말을 잘 만들어 놨느냐 초반을 얼마큼 잘 만들어 놨냐에 따라서 토아메이스의 앞으로의 행보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아메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우리 팬분들 꼭 3복승식 막권 쪽에도 요 마필은 복승식은 아직은 아니에요. 3복승식 막권으로는 제가 볼 때는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그런 말이고 역시 이제 이 신마라는 거는 실전에서 이제 과연 능검 때 좋았지만 과연 실전에서 자기 능력을 보여줄까 간 거네요. 이제 또 그것도 이제 실전 경주 감각이 어떨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영원 챔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능검 때 모습을 보면은 그냥 무난한 정도다 싶었는데 데뷔전 경주 치르는 모습을 보면은 시종일관 탐색을 일관했단 말인데 제가 왜 이 영원 챔프에 놀랬냐면은. 능검 때의 모습을 보면 그냥 말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난하다 이랬는데 데뷔전 뛰는 모습 보고 저 여체 말이 주폭이 저렇게 좋았었어? 다시 한번 능검 때 모습을 한번 봤어요. 능검 때 뛰는 모습이랑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지금 출전한 12마리 마필 중에서 주폭만 놓고 따진다 보면은 영원 챔프 주폭이 가장 좋은 그런 주폭을 지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7번만 영원 챔프도 급격하게 상승세 신장세에 접어드는 그런 말이 아닌가. 역시 말값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경매로 지금 1억짜리 경매를 받은 말인데 말값을 하는 것 같다 싶어요. 이거 뭐 주폭 자체가 말도 480kg로 이 아마존 여걸보다도 적은 말인데 주폭만 놓고는 영원 챔프의 주폭이 훨씬 좋다. 그래서 4번 아마존 여걸과 광목천왕의 선두도 기대가 되지만 7번만 영원 챔프와 10번 토아메이스도 무시 못하는 전력감이다. 이렇게 5경주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요즘 부산지 6경주입니다. 93만 5,6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이번 6경주는 제가 금일 두 번째로 메인으로 한번 여기서는 배당 승부를 한번 봅니다. 배당까지 한번 승부를 보도록 하겠고 단거리 1000m지만 짧은 거리지만 지금 보다시피 진짜 이 아무리 단거리도 선행마들이 이렇게 많이 출전 나왔나?
12마리 중에 제가 볼 때는 언뜻 봐도 최하 7마리예요. 최하 7마리가 지금 선행마들이에요. 최하 7마리가. 좀 넓게 잡으면은 좀 광범위하게 이것도 그래 예전에 선행 같던 말까지 따지면은 제가 볼 때는 9마리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아무리 단거리 짧고 거기다가 외곽에 있는 내선에 있는 선행마들도 있고 외곽에 있는 선행마들 중반에 있는 선행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단거리 1000m지만 상당한 경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과연 누가 참고 한 발을 쓰느냐가 이번 경주 관건입니다. 그래서 선행마 중에서도 뭐 선행을 못 봤더라도 뚝심이 있는 그런 말들도 있고 거기다가 물론 선행마보다는 전력은 다소는 떨어지지만 전개가 유리해가지고 앞선이 무너지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고배당 복병 마필도 있는 그런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말씀드린 대로 뚝심 마필, 전개가 가장 능력도 되지만 전개 유리한 마필과 그 다음에 앞선이 무너지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숨어있는 고배당 복병 마필 거기다가 선행마 중에서 페이스 조절 시에 선입 가능한 그런 마필에서 이번 경주는 잘 조합을 하면은 상당히 진짜 뭐 고배당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예요. 이거는 그래서 최하 중배당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최하 중배당 그리고 생각한 대로 제가 노리는 복병 마필과 엮여 들어오면은 고배당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뭐 금일 부산 6경주는 배당 승부처럼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특히 뭐 6경주쯤 되면은 5경주까지 경주가 끝났으니까 주로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됐을 거예요. 우리 팬분들도. 근데 주로가 뭐 상당히 정상 주로고 뭐 선행마들도 뭐 경합하면 죽고 근데 뭐 만약에 이제 5경주까지는 진짜 뭐 선행 불패 주로가 이루어졌다. 그럴 때는 저는 현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휴장기 동안 쉬었는데 주로가 그렇게 가볍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정상 주로인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말씀드린 대로 뚝심 마필, 전개 유리한 마필 그리고 틈새로리 복병 마필에서 잘 엮어서 고배당까지 한번 승부수를 강하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부산 제7경주입니다. 국시산마 5군 13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뭐 축을 서 있는 것 같아요. 영원내 마필 7번마 킹삭스. 승군전의 거리는 늘어난 그런 말이지만 뭐 데뷔전 경주 모습은 말이 알아서 뛰더라고요. 그냥 말이 그냥 지가 자리 잡고 그냥 알아서 뛰고 결승선 거의 한 80m, 100m 남겨놓고는 그냥 붙잡고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초반 스타트 이후부터 결승선 통과 시대의 그런 스피드가 한 번도 죽진 않아요. 잠깐 뭐 주춤하는 그런 모습도 없어요. 오히려 만약 기승기수가 좀 더 동렬을 하고 좀 더 적극적인 말머리였다면은 지금 1분 00초 3인데 1분 00초 3이라 제가 볼 때는 59초 때 58초 때까지 땡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타임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편하게 페이스 조절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타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킹삭스 뛰는 모습을 보면은 이 말도 당분간 앞으로는 뭐 부러질 때까지 한번 추천해야겠다. 물론 이번 경주 1300을 극복하고 나서 얘기해요. 근데 뛰는 뭐 주행 자세로 보나 뭐 마체가 450km밖에 안 되는 말인데 마체에 비해서 주폭도 워낙 좋은 그런 말이기 때문에 뭐 꾸준한 스피드 그리고 파워감도 있고 주폭도 있다 그러면은 1300은 저는 분명히 소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인 거고 만약 진짜 당일 현장에서 1300을 또 무난히 소화를 할까 이번 경주 제가 1300을 바로 1000에서 1300을 소화하면서 또 여유로운 걸음이 돋보인다면 당분간 제가 킨삭스는 아마 다음 경주에 다음 이마빌이 나올 때 방송 때는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제가 요 마필 킨삭스는 부러질 때까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매력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체도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필이 안정감도 있고 스피드 꾸준한 스피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꾸준히 스피드로 뛰어져요. 거기다 스피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워까지 겸비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킹삭스는 강축이다. 1번마 빅풋도 뭐 킹삭스 못지않은 능력 마필인데 빅풋보다는 킹삭스보다 이 빅풋이 좋은 체형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주폭만으로 놓고 볼 때는 오히려 500kg 넘는 빅풋 주폭보다 킹삭스 주폭이 더 좋다. 파워감도 더 느껴지고 빅풋도 못이 못하는 그런 전력이다. 그래서 크게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는 이변은 없어요. 이변은 없겠고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근성이 좋아진 그런 마필이 4번마 신비한 여인이에요. 비록 역시 1300이지만 역시 제가 볼 때는 신비한 여인도 파워감도 있고 스피드감도 나옵니다. 특히 중속과 탄력이 좋은 그런 말이고 직선에서 근성까지 겸비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이 신비한 여인도 한번 늘어난 거리에 대비해서 어쨌든 상당히 인터벌 주기를 많이 했어요. 구보 위주로
속보 위주로 뭐 지구력도 많이 보강하는 그런 모습이고 스피드도 더욱더 향상시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승군전 대비해서 상당히 말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특히 14도 유형기 중에서 마방에 제가 이제 유형기 중에서 잘 아는데 마방에 예전만큼 좀 활기가 적어졌어요. 이게 말이 많이 빠져나가고 이제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근데 최근 좀 성적이 사실 살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신마들이 좋은 말들이 몇 두가 도입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이 신비한 여인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마방에 말이 몇 두가 없기 많기 때문에 아마 신비한 여인 쪽에 아마 상당한 마방에서 공을 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뭐 성권위를 기능시키고 나서는 이거는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승부예요. 그래서 6번 킹사스와 삐풋이 선전이 기대되지만 신비한 여인도 그 틈새를 분명히 파고들 수 있는 기본기는 갖춘 그런 마필이다. 그래서 7경주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7번 킹삭스는 이번 주 강추이다. 오늘 7경주는 금일경주에서 가장 좀 저배당이 가능한 그런 경주로 보여져요. 7번 축에 1번이냐 4번이냐 후차권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산제 8경주입니다. 국산마 6권 1600m로 펼쳐진 핸디캡 경주. 이번 경주도 당일 현장에서 이제 좀 승부를 볼 건데, 어쨌든 제가 계속 지금 민장기 중에서 마방의 마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는데, 이 기적의 적토마도 원래 이번 주 출전 어제 수요일까지 이 차주 체킹을 달고 때렸어요. 이게 차주 체킹을 달고 이게 뛰어가지고 전혀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게 됐어요. 이게 출마 투표를 해가지고. 근데 제가 기적의 적토마는 지난 경주 때 조금 불안감이 있다. 이게 불안감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말은 아닌가 싶어요. 불안감이. 그래서 그 당시에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적중을 해드렸는데 기적의 적토마를 축으로 안 가지고 그 당시에 신개벽이라는 말을 축으로 가지고 가서 적중을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 그런 말인데 이번 경주 조금 불안한 것이 이 기적의 적토마는 계속해서 이 관리사가 최근 들어서 탈 기수 아니면은 거의 이제 관리사들이 이제 저거는데 이 조교자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이 조교자가 바뀌었다는 것이 미심쩍어요. 이게 왜 조교자가 바뀌었는지 좀 미심쩍어요. 그래서 이 기적의 적토마가 현장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기적의 적토마는 제가 데뷔전 경주 때 이거를 기억이 나요. 이거는 이거 노렸던 거는 노린 말에 데뷔전 경주에서 이거 1600은 아니다. 이거 한번 1200이나 1300에 올 때 한번 이번 경 참고 다음에 이런 말까지 했는데 바로 그날 데뷔전에서 싸먹은 말이에요. 이게 데뷔전에서 싸먹어가지고 참 그러니까 취입 타임을 그 당시에 제가 잘못 잡았다 이렇게 한탄을 했던 그런 말인데 뭐 그 이외 경주에서도 계속 관심권에 가지고 갔어요. 물론 인기는 뭐었지만 계속 뭐 능력대로 줄들어 오르다가 직전 경주는 제가 기적의 적토마가 좀 현장 컨디션도 조금 그랬었지만 전개가 조금은 안 나올 것이 아닌가 이게 안에 갇혀버리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쉽게 3층에 머물렀는데 그러고 나서 조교부가 바뀌어서 조교자가 바뀌었다는 게 좀 걸리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기적의 적토마 당일 현장에서 이 마필 상태는 제가 알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인기를 이걸 놓고 다시 한번 뚫릴 텐데 기적의 적토마를 제가 현장에서 가져갈 것인가 빼고 갈 것인가는 그래서 이제 현장 승부수를 이제 1번 기적의 적토마를 빼고 갈 것인가 가져갈 것인가를 하겠고 우선 뭐 10번만 미스터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가 이제 승군전 늘어난 1600m 경우 첫거리 경주였는데 조금은 무성의한 그런 말머리였어요. 시종 외곽 전개 펼치면서 성대가 조금 무성의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주는 조금 이 조교 자체도 훈련 자체도 안정적인 조교를 시행을 했고 거기다가 적임 기수인 성권이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10번만 미스터 스케이트는 좀 더 믿음이 가는 안정적인 강축이다. 모르고 가던 안정적인 강축으로 보여지고 또 성권이가 아마 기적의 적토마를 지난 경주에 탔기 때문에 미스터 스케이트도 탔기 때문에 어떤 말에 더 기수들은 알아요. 기수들은 미스터 스케이트이 제가 볼 때는 탈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또 미스터 스케이트를 좀 더 세게 보는 이유가 제가 이제 9월 7일 경주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어떤 현장에서 미스터 스케이트이 재차 탈락이 됐다. 7월달 경주 이후에 8월달 재차 탈락이 돼가지고 보통 재차 탈락이 되면은 최하 2달 많게는 3달까지 제차가 자라야지 되는데 안 그러면 말들이 대딛는 말에 좀 통증을 약간 느껴요. 통증을. 근데 이게 8월 14일 제차를 하고 나서 9월 7일 경주에 뛰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걸 모르는 건데 이거는 마사히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지난 경주 모습을 보면 전혀 제차가 빠진 말고 왜냐면 그 당시에도 현장 모습이 너나 좋았어. 워낙 컨디션이. 그래가지고 야 저렇게 제차가 빠지고 이 정도 기간이 됐는데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활기가 좋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 그 당시에 추천을 했어요. 추천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추천을 한 말을 보면은
추천했으면 뛰는 말을 더 유심히 있게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유심히 뛰는 것도 살펴봤는데 성재가 너무나 무성의한 그런 말머리였어요. 이번 경주는 성곤이 안정을 해야 하면 10번만 미스터 스켓은 지금 3주 만에 나오는데 전혀 뭐 마무리 주기 때 모습 보면은 전혀 말이 뭐 다리 저는 모습도 없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10번 미스터 스켓은 이번 경주 다시 안정의 강축이다. 12번만 낭만전사를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흥군전 경주인 7월 27일 경주에서 상당 가능성이 보이는데 지난 경주 고전했던 이유가 하나예요. 초반에 전기가 꼬여서 양쪽으로 샌드위치가 되면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후미권에서 전혀 이마핀이 후미에 있을 말이 아닌데 후미권에서 탐색을 발견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올라오는 끝걸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기만 잘 풀리면은 충분히 되는 그런 말이고 특히 현거리 1600에 대한 거리 경험 자체가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낭만전사의 선전도 기대가 된다. 어쨌든 이번 경기를 말씀드린 대로 10번 미스터 스켓은 좀 더 안정적인 충만감으로 보여지고 12번 낭만전사는 좀 복병권 마필로 보여져요. 1번 기적의 덕터만은 당연히 현장 가서 이제 제가 좀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8경주를 현장 승부처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부산 9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6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역시 뭐 이번 경주도 뭐 크게 이변이 가능한 경주는 아니에요. 뭐 인기만 무던데 3번마 탱이바이트가 지난 경주 상당히 저도 좀 의외였었어요, 이게. 근데 이 탱이바이트가 지난 경주에 좀 고전했던 이유가 딱 하나 같아요. 탱이바이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렇게 크게 뭐 이마필도 능력 있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앞으로 힘이 차면 되는데 제가 이 탱이바이트를 그 안에 뛰는 거를 이렇게 열심히 본 결과 탱이바이트는 참고 딱 한 발을 써야 되는 말이에요. 참고 한 발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꾹 눌러잡고 말 가는 대로 자기 기본 스피드로 쭉 따라가면서 그냥 한 발만 딱 쓰면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발을 또 마지막 추입 타임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얼마큼까지 참고 딱 뛰느냐.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말에 힘을 쓰기 시작하느냐인데 직전 경주는 임건희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좀 욕심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간의 탱이바이트는 항상 꾹 눌러잡고 참고 한 발을 썼는데 지난 경주는 조금 1번 게이트나 욕심이 있었는지 임건희가 좀 서둘렀어요. 그러니까 초반 중반에 후반부에 힘을 쓸 거를 초반부 중반부에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부 중반부에 힘을 참았다가 후반부에 한번 힘을 몰았어야 되는데 초반 중반에 조금 힘을 쓴 것이 후반에 탄력이 이어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 경주 아마 시대로 교체가 된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대가 뭐 임건이나 현명이나 말을 잘 타는 건 아닌데 딱 하나 잘 타는 건 하나 있어요. 말의 그런 어떤 전개 흐름이라든가 페이스 조절 능력은 제가 볼 때는 부경에서는 최고의 기수예요. 페이스 조절 능력하는 거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믿고 아마 출시대를 태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참고 탄다면 다시 한번 우승도 가능한 그런 말입니다. 철비 같은 경우에도 참고 타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참고 타는 말이에요. 그래서 2번, 3번이 만약 게이트가 외곽에 있으면 좀 불리할 수가 있지만 내선에서 둘 다 뭐 기본적인 스피드가 워낙 좋은 말들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어느 정도 페이스 조절을 타면은 그대로 2번, 3번, 3번, 2번이 밀려 들어올 수 있는 그대로 경합하죠. 어차피 경합하는 말들은 아니에요, 이 말들은. 그래서 2번, 3번이 올 수 있겠고 만약에 어떤 뭐 그런 경합 구도가 이 말 둘 말필 외에 다른 말들이 또 저것 봐라 저것들이 페이스 조절에서 가능해가지고 미시적하고 또 뭐 선에 강탈할 경우에 만약 그런 경우가 전개가 이점에 생기면은 그나마 본 게 이제 12번만 승자 본색이에요. 요말도 좀 거리감을 타는 말이에요. 거리 적성이 조금 짧은 마필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직전 경주 약간의 뭐 착시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은 소폭 57kg 증가했지만 충분히 이 정도 편성에서는 가능한 그런 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2번마 승자 본색은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마필은 거리 적성이 짧다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말들이라는 거는. 힘도 차고 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물론 저도 초반에 언급했듯이 승자 본색이 거리 적성이 그렇게 긴 마필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철비와 탱이바이트가 그대로 페이스가 조절해서 밀려 들어오면 그대로 되지만 만약에 어떤 전개상으로 2번, 3번 두 마리 마필이 앞선 전개를 펼치지 못한다면 그에 대신한 12번과 승자 본색이 의외로 외곽에서 제가 볼 때는 감고 선행을 갈 수가 있다. 이게 기습적으로 선행을. 그러면 의외의 또 경주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2번, 3번에 대적할 수 있는 마표는 12번마 승자 본색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9번은 구경주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3번, 2번, 2번, 3번의 뭐 입상을 기대하면서 12번마 승자 본색, 특히 12번 승자 본색은 마방 승부지를 당일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병원 내 마필은. 뭐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아마 병원 내 거는 저한 경우가 잘 안다.
몇집 거는 좀 안다 이런 걸 아마 느끼신 분들 계실 텐데 어쨌든 요거는 뭐 당일 현장에서 좀 제가 승부지까지 완전히 확인 후에 요거는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산 제10경기입니다. 국산마 2군 1800m로 펼치는 핸디캡 경주. 야, 드디어 문제 월드선이 나왔네요. 지난 경주에 방송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백광혈족에서 같으면 여기서 안 보낸다고. 아, 이제 3세 마리가 앞으로 뛰어주고 마는데 괜히 뭐 저걸 할 필요가 있어요. 1군에 올라가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월드선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당분간은 안 갈. 이번 경주도 제가 볼 때는 반반이에요. 지난 경주 이거 타는 거 보고 사실 너무 눈에 뱄어요. 딱 갖다 대는 게 뱄는데 이것 때문에 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근데 그거는 조교사의 작전이에요. 작전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노골적으로 안 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월드선도 이번 경우 또 반반인 것 같아요, 이게. 반반인 것 같기 때문에 월드선이 여기서 만약에 우승을 하고 1군으로 올라간다? 1군 말들 물론 월드선도 쟁쟁한 말이지만 1군에는 아직도 쟁쟁한 말들이 많아요. 1군에는 쟁쟁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힘을 키워서 올라갈까 그냥 3세 때 그냥 1군으로 올라갈까 아마 이 백광에서 고민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직전 경기 한번 여차여차해서 뺐다고 하지만 이번 경주 두 번에 의해서 뺐을까? 근데 저는 솔직히 뺀다는 쪽에 70%예요. 다시 한번 가면은 머리죠. 여기서는 가면은 머리인데 뺀다는 쪽에 저는 또 한 60%는 뺄 확률이 좀 더 가는 확률보다 뺄 확률이 좀 높다. 그래서 이번 10경주는 제가 볼 때는 메리트는 없는 그런 경주예요. 다행히 지난 경주도 제가 마스터민을 축으로 해서 우리 팬분들께 적중해드렸던 그런 경주였는데 이번 경우 마스터민이 부담 중에 증가했어요. 근데 마스터민은 지난 경주는 사실 제수주였던 8월 14일 경주 같은 경우는 선행마들이 진짜 뭐 득세를 했던 그런 한 주였었어요. 그래서 뭐 주로덕도 봤었고 과연 이번 주는 어떨지. 그 당시에 마스터민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제가 현장 당일 음성에서도 현장 승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마방에서도 열심히 타는 건데 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한다. 이거는 다른 거 가져갈 때 가져간다. 그러니까 그거는 마스터민 같은 경우에도 병원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제가 볼 때 월드선을 아마 그 당시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거는 오늘 여기서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월드선 얘기까지 해가면서 적중해드렸던 그런 경주였는데 이번 경주 제가 볼 때 뭐 월드선은 55의 부담 증량인데 강병원 쪽에서 성격을 보면은 여기서는 가서 깨지면 깨지나 있더라도 선행승부 다시 한번 때립니다. 선행승부 다시 한번 때리기 때문에 6번 마스터 근데 이제 관건은 늘어난 55라는 부담 증량을 과연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 경주 2000m하고 이번 경우 거리가 1000m, 18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여건 자체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6번 마스터빈의 연속 선전도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1번마 러닝삭스가 내선에서 얼만큼 비벼주냐예요. 이게 초반부터 강하게 뭐 진짜 뭐 밀어버리면은 마스터빈보다 느린 말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또 선행 경합 구도가 또 있기 때문에 월드선을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고민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배당도 안 나오면서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경주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어쨌든 6번은 마스터윈은 어쨌든 뭐 갈 때 지는 한이 있더라도 선행을 뭐 경합을 해서 선행을 나서 퍼지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선행 승부를 한다. 그래서 그 편하게 선행을 나서면 다시 한번 꽂힐 수가 있겠고 시달리면서 아니면 선행을 못 나서면 또 부러집니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선행을 나서면 쉽게 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6번 마스터윈을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마지막 부산제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m를 펼친 핸디캡 경주. 이번 11경주 금일 공략 마지막 최대 A급 메인 승부예요. 이거는 최대 승부 경주예요. 금일 경주에 가장 또 혼전도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 인기마들도 있지만 불안 요소가 아니라 우선 뭐 불안한 인기마필이 이거는 제가 이걸 후달을 까지 못하겠네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한 인기마필인데 아마 당일 현장에서는 거의 인기 1위, 2위로 팔릴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여기서는 못 와요. 못 오는 말인데 아마 이거 놓고 하면 현장에서 바람이 쫙 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마필을 인기 마필을 빼버리고 직전 경주 모습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기승기수는 걸음을 숨기려고 했던 것이 너무 역력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알아서 했던 그런 말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여기서는 오겠다. 그것도 복승식이 아닌 쌍승식으로 오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을 축으로 해서 인기 마필 좀 잘라드리고 거기다 나머지 인기 마필 그리고 또 고배당 복병마가 한 마리가 있어요.
폭탄 배당 막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배당을 노리는 보병마까지 같이 이 동반 입상이 이루어진다면은 와 이거는 진짜 상황이 제대로 난다 진짜 이거는. 휴장 이후 첫날 경마에서 진짜 상황을 낼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걸 말했던 한 마리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현장 컨디션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능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도 잘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오는 능력 마필 능력 숨긴 그런 마필을 추구로 해서 불안한 인기만 자르고 자 고배당까지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금일 최대 메인 승부처 경기입니다. 자 금요 방송 어쨌든 마치고 어쨌든 이번 금요 휴장 이후 첫 경주이기 때문에 첫 코를 잘 뚫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최대한 마필 상태 살펴보면서 휴장 이후 첫 경마일에 우리 팬분들께 큰 승리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방송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 토요일 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